네, 오늘 모신 분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시죠? 김민석 특파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속보로 지금 막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 구축함 진수식이 있었나 봐요. 거기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 경로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 행위다. 이런 뭐 화를 냈다고 이게 또 방송에서 관영 방송에서 또 발표한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뭐 되게 궁금해요. 네, 일단 북한은 얼마 전 지난 25일, 그러니까 4월 25일에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이제 남포에서 건조를 했는데, 이 똑같은 구축함을 청진해서 건조해서 진수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참석한 진수식에서 이게 사고가 났고, 이게 김정은이 경로했다는 게 그 북한 측이 발표한 내용인데, 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를 물에 띄운다는 것입니다. 네. 배를 물에 띄우기 전에는 지상에서 만들다가 이거 물에 채워 넣거나 혹은 배를 물에 밀어 넣는 게 있는데, 이 밀어 넣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선수와 선미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미가 먼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배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용골과 바닥이 있는 바닥 부분에 파손이 나서 구멍이 났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갔고 큰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이제 그걸 본 김정은은 이걸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관영 매체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피해 사실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것은 당연히 북한이 공개하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위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발달한 이 위성들이 이제 민간 시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며칠만 기다리시면 그 배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이제 뭐 구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이제 북한의 조선 기술력이 좀 뭔가 좀 얕잡아 보고 있었는데, 원래 최현호가 등장하면서 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한국의 이지스함 같은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모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했던 차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북한의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좋고 어떻게 나쁜 건지 이런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뭔가 새로운 무기들,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다 하면서 발표하면서 그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고 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배가 진수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 몸통이 같이 끝과 끝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떠야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끝에서부터 밀고 들어가는 방법, 양옆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도크를 조종해가지고 물을 채워 넣는 식인데,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밀어가지고 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최현함, 북한이 만든 최현함 같은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그 조심해야 될 북한의 어떤 해군 전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상대할 우리의 전력은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최현함은 원래는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미사일 방어 능력, 이것이 이번에 최초로 구현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나 대구구 구축함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적을 탐지한 다음에 수직 발사하는 대공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이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대한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안티시비라고 하는데, 요거 능력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존의 북한 배들을 상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야 돼요. 거기다가 북한은 요새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드론 보트가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써서 러시아 해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드론 보트, 자폭 보트를 막기 위한 미사일도 16발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고, 현재 현존하는 전력으로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 아직 기밀 장비라고 해가지고 발사 장면만 잠깐 공개되었는데, 기본적인 대한 미사일이라는 거는 비행기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속도가 900km, 70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날아서 레이더 탐지는 피할 수 있지만 느리거든요. 근데 초음속 대한 미사일의 경우에는 마 2에서 3, 그러니까 2, 3,000km 시속, 이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의 공격을 뚫을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드론보트라는 자폭 드론보트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LIG 넥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자폭 보트에 스스로 공격 무기를 넣어서 공격 무장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자폭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를, 요새 최신식 무기를 공개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조기 경보기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기 경보기 같은 건 우리는 미국 자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실체는 어떤 겁니까? 성능이라든가. 얼마 전 김정은이 또 다른 신무기에 참가한 것 중에 말씀하신 조기 경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라는 건 에어본 얼리 에어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적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것을
다른 비행기나 레이더보다 멀리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비행기인데 지난 2024년 8월부터 위성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식별이 됐으나 최초로 공개되고 이제 비행하고 참관한 거는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4대의 E737 PSI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국 보잉사에서 만든 거고 전량 수입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수입이 아니라 자체 제작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고 특히 이제 내부 공간이라는 구조를 보면 이제 인도의 A-52I 조기 경보기 혹은 러시아의 A-50 메인스테이 뭐 이런 조기 경보기랑 외형은 비슷한데 내부 구조가 달랐어요. 그 말인즉슨 부품 단위에서는 아마 밀수라든가 수입을 하겠지만 상당한 설계라든가 제작에는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기 경보기라는 거는 영화에서 보면 적기들이 수백 개 내려올 때 지상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들한테 너는 왼쪽으로 가서 이 비행기를 요격하세요.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관제사가 탑니다. 이런 관제사가 이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한 줄로 서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이 이제 북한이 공개한 조기 경보기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약간 군대에서 하는 브리핑, 지휘관한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대형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이 앉을 만한 의자 같은 걸 특별히 설치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능인데 결국에는 김정은 자체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불안하니까 하늘의 지휘소를 만들어서 왜 지금 한국의 공군기가 막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평양 상고를 몰고 있는지 이런 걸 명령을 드는 걸 하늘에서 듣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미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기술을 이제 지상에서는 다 구현을 했고 1990년대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가 굉장히 이라크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그다음에 걸프전 이전 1990년대 초반에 조기 경보기를 만들려고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이 조기 경보기 한 건 핵심은 레이더인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커야 멀리서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크게 만들면 큰 레이더로 들어간다. 이런 단순한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좀 구현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북한이 이것을 먼저 구현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놀랄만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렇게까지 뭐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자신이 목숨이 위험받고 자신의 공중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목숨이 더 보호가 될까요? 하늘에 떠 있으면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투기라든가 더 공격이 집중될 것 같은데 도망갈 데도 없고. 대신에 지휘를 하기에는 사실 북한이 김정은 우리 현무 시리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하에서 벙커에서 지시를 한다는데 지하 벙커에서 지시를 내릴 때는 정확하게 작전 지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자신은 나름대로 뭐 전술의 신이다 뭐 이렇게 북한이 말한 걸 하도 자기한테 막 지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났을 때 공중 작전을 자신이 지휘하기 위한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거리 미사일도 북한이 공개했죠. 우리도 미사일 하면은 참 한가닥 하는 나라인데 북한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이게 다소 이제 충격적인 대비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군기지를 방문했는데 기존의 공군기지 방문은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지상시험 뭐 아니면 이제 고개 비행 정도만 보여줬다가 지상에서는 북한의 신형 무기 3종을 공개하고 공중에서는 북한의 제일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29 전투기가 자신의 북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요격 실험을 보였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요격하는 대상이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대한미사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이었습니다.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 북한이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대공 미사일이 전투기는 사실 크니까 포착을 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대한미사일 혹은 드론 같은 것도 요격할 정도로 정밀하다는 것을 우리나라한테 보여준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5월 17일 쇼크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미사일 강국이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아직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단독 취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032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한국판 미티어도 2035년 이렇게 멀리 거리는데 북한이 어느 순간 그걸 딱 들고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만들 기술은 충분히 있으나 문제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전투기랑 통합하는 게 힘듭니다. 네. 통합이라는 것은 전투기 레이더가 적을 포착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데 대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투기가 아니면 미국제 전투기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도 이 레이더에다가 미사일을 연동해가지고 이게 적을 포착해서 여기로 미사일이 가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건데 우리가 먼저 했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2021년 10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저만 이제 단독 보도한 것 중에 뭐냐면, 지상에서 보이는 지상판 북한판 암람, 그 다음에 실제로 발사한 북한판 암람, 이게 버전이 다릅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북한은 이미 2021년부터 이런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빠르게 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는데다가 한 번 만들고 시험 발사도 성공하고 개량형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보다 한 2발짝 앞서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북한 다 자체 기술로 했을 리는 없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다, 요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0월 달에는 러시아랑 북한 관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좋아진 거지. 그래서 아마 중국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F-15, F-35가 벌벌 떨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지만 기존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냉정히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조기 경보기, 그리고 이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조기 경보기는 방어용 무기체계, 그러니까 북한이 영공을 침범한 적기를 경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용이지만, 문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게 문제입니다. 조기 경보기가, 우리나라 조기 경보기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400km에 달하는데, 북한이 그 정도의 탐지거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한 200km만 돼도 평양 상공에서 휴전성 상공에 떠서 비행하는 우리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거든요. 미그 29가 방금 전에 오래됐는데 중거리 미사일 탑재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미사일한테 요걸 발사해라 명령을 하는 이 레이더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 사거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기 경보기도 북한 국산, 미사일도 북한 국산. 이러면 미그 29가 조기 경보기로부터 이 탐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북한산 미사일이 원거리 공격을 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공군기지 중에 전방기지는 뭐 나름 수원기지라든가 강릉기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기지에서 이제 이륙하자마자 북한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까지 우리 한국 공군이 북한보다 이 비행기 자체가 워낙 신형이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공중전하면 다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멀리서 그냥 발사해버리면 그런 미사일이 있다고 하면, 뭐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륙하자마자 공격을 받는, 그러면 이제 약간 무대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물론 우리나라 공군과 우리나라 방위사업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과 이런 것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도 파키스탄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공중전 능력을 더 먼저 두 수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들의 이 원거리에서 그 공격하는 미사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